건강 이슈 살펴보는 시간 메디인 시작합니다. 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되어 있습니까? 요즘 치아 교정하는 분들 많으시죠? 이 삐뚤어진 치아를 바로잡아 정상적인 기능을 되찾고 고른 치열을 만들어주는 치아 교정은 국내에서 굉장히 인기 있는 치료 중 하나인데요. 하지만 최근 심리적 이유 등으로 투명 교정 수요가 늘면서 소비자 피해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부 환자들은 교정 치료 기간의 과도한 지연, 부작용 발생 등으로 인해 이 치료를 중단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오늘은 이 치아 교정 전후로 주의해야 할 사항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예전에는요, 치열이 고르지 못한 경우에만 치아 교정을 받는다라는 인식이 좀 강했는데 요즘에는 그 대상이 좀 많이 넓어진 것 같습니다. 치열이 빗돌거나 혹은 돌출됐을 때뿐만이 아니고요. 얼굴 비대칭 혹은 주걱턱처럼 얼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또 치아 교정을 하는 분들이 많아졌는데요. 이렇게 치아 교정의 대상이 확대된 만큼 치아 교정 후에 후회를 하거나 불만을 갖는 분들도 많아진 것 같습니다. 오늘 관련해서 살펴보고 갑니다. 흔하게 치아 교정하면 철사처럼 생긴 그런 교정 장치가 먼저 떠오르긴 하는데요. 요즘에는 의료기술 발달에 따라서 치아 교정술이 좀 많이 다양해졌죠? 예. 그 치아 교정의 기간은 적어도 한 1년에서 2년 이상 긴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고가의 비용 때문에 환자들이 쉽게 접근하지 못했죠. 하지만 최근에는 환자 개개인의 고민을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치아 교정 상품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단기 치아 교정, 부분 치아 교정, 투명 치아 교정 등 그 이름과 종류도 다양합니다. 네. 자, 하지만 이렇게 치아 교정 자체가 다양해짐과 동시에 이로 인해서 불만을 표출하는 사람들도 많아졌다고 하는데요. 특히나 투명 교정을 했다가 피해를 입었다는 사람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먼저 살펴봐야 하는 게 투명 교정이라는 게 어떤 교정을 말하는 겁니까? 이 투명 교정이라는 거는 일종의 특수 플라스틱으로 된 틀을 이용해서 치아를 교정하는 시술인데요. 기존 철로 된 교정 장치에 비해서 미관상 보기가 좋아서 최근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정기 자체가 투명해서 투명 교정이라고 불리는 거고 심리적 부담감이 아무래도 좀 적을 것 같은데 도대체 어떤 불만 사례들이 나오고 있다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근데 그걸 살펴보기 전에 얼마나 많은 불만 사례가 나오는지부터 좀 짚어볼까요? 예, 투명 교정 관련한 소비자 불만 사항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2016년부터 2년 3개월간 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된 사례를 집계한 결과 총 332건이 확인됐고 전체 치아 교정 소비자 불만 중 투명 교정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10.6%에서 2017년 15.8%, 2018년 1월에서 3월 사이는 32.6%로 증가했습니다. 네. 근데 투명 교정을 하다가 심지어는 중간에 치료를 중단하는 그런 환자분들도 굉장히 많다고 지금 조사가 됐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치료를 중단하는 이유는 뭡니까? 일단은 의료기관의 부실 진료가 그래서 54.2%로 투명 교정 치료 중단 사유의 절반 이상은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또 부작용 발생이 전체 18.1%를 차지했습니다. 이 부실 진료의 세부 내용으로는 효과 없음이 27.8%로 가장 많았고 진료 및 관리 소홀이 18.9%, 교정장치 제공 지연이 15%, 교정장치 이상이 10.6% 등 의료기관의 진료 그리고 사후관리 전반에 대한 불만이 많았습니다. 또 이 들쭉날쭉한 진료비는 더 큰 불신 요인으로 꼽혔는데요. 치과마다 적게는 100만 원에서 많게는 700만 원으로 최대 7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부실 진료 그리고 부작용 발생 거기에 들쭉날쭉한 진료비까지 이런 것들이 투명 교정 중에 치료를 중단하게 하는 가장 큰 이유로 꼽혔는데요. 실제 투명 교정 치료를 받던 환자가 이런 일을 경험하고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렸습니다. 투명 교정을 해줬던 치과를 고발하는 글이었죠? 예.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서울 강남의 H과를 고발한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청원자는 공장형 성형외과 치과들의 부작용
환자 대처 매뉴얼에 그대로 당했다며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럼 청원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를 입었습니까? 청원자는 2015년 6월 초부터 2020년 9월까지 서울 강남 소재 H과에서 투명 교정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치과가 광고한 것과 달리 환자를 케어해준 의사는 월급제 의사였으며 이전에 교정 관련 경력이 전혀 없는 의사였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해당 병원 홈페이지에도 없는 의사라는 사실을 교정 시작 후 나중에서야 알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막상 치료를 시작해 보니까 치과에서 광고하던 내용과는 판이하게 달랐던 모양입니다. 사실 교정 치료 자체가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환자 입장에서는 아주 큰 결심을 하고 이 교정 치료를 시작을 했을 텐데 이렇게 허위 과장 광고에 속았다고 생각하면 참 억울할 만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피해를 봤습니까? 일단 청원자는 교정 시작 시 부작용에 대한 명확한 의사의 고지도 없었을 뿐더러 교정 유지 장치에 대한 종류와 설명도 없이 돈을 결제시켰다. 추후 자신들이 잦은 상담사 교체와 변명을 한 것을 인정하며 교정 유지 장치 비용은 환불해 줬지만 그 또한 돈을 흥정하면서 다는 못 주겠다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그 교정 기간도 초반에는 한 6개월에서 1년이면 끝난다고 했지만 군복무와 일로 내원하지 못했던 기간을 빼고도 약 2년에서 3년간 더 진행됐다면서 그로 인해서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졌고 치간 삭제한 부근에서는 잇몸 들뜸, 시림 증상이 나타났다. 치아 중심선이 틀어지는 현상도 있어서 투명 교정의 피해를 알리고자 온라인 커뮤니티에 교정 후기를 올렸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청원자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네요.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 교정 후기를 올리면서 좀 적극적으로 이런 피해 사실을 그리고 불만 사항을 좀 표현을 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 병원 측에서도 어떤 좀 적절한 대처가 이루어졌을 법한데요. 어떻습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청원자는 병원 측에서 글을 내리지 않으면 교정을 못 해주겠다고 협박을 하면서 2020년 8월경 법정 대응을 하겠다고 했다. 그 부작용을 호소하는 환자를 상대로 고소하는 파렴치한 병원들이 함부로 환자에게 법적 협박을 그러니까 못하게끔 하는 제도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느껴서 이런 민원을 남긴다고 청원자는 이제 글을 남겼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청원자는 병원 측의 잘못을 알리고 좀 피해를 알렸던 건데 병원 측의 고소로 결국에는 억울하게 또 경찰 조사를 받았다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좀 발생을 하게 됐는지도 좀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투명 교정이 일반 치아 교정과는 뭐 방법이라든지 뭐 장치 면에서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어떤 점을 좀 미리 알아두는 게 좋습니까? 일단 투명 교정의 경우에는 치료 대상이 굉장히 제한적이고 소비자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좀 성실하게 진료를 받더라도 원하는 대로 교정이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단계별로 교정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면서 치료를 진행해야 합니다. 근데 이제 일부 치과에서는 과도한 이벤트성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한 후에 무분별하고 불성실한 진료를 행하거나 치료가 중단된 경우에도 소비자가 이제 선납한 진료비 환급을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 등을 이제 청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자, 이런 관련 분쟁이 많아지면서 지난 2017년입니다. 대한치과교정학회가 교정진료비 환불 권고안에 투명 교정 장치를 포함시켰습니다. 하지만 소비자 피해는 계속해서 늘고 있는 실정이라고요. 예. 그 2017년 12월 대한치과교정학회는 교정진료비 환불 권고안에 투명 교정 장치를 포함시켰지만 그 소비자 피해를 해결하기에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은 그 투명 교정 등 치아 교정 등 중단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의 효율적 해결을 위해서 관련 기관과 협의해서 선납 진료비 환급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피해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학회 등과 함께 소비자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이 관계 부처에는 과도한 가격 할인 등 과장 광고를 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그런 관리 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이게 학회라든지 어떤 관계 부처의 노력만으로는 해결될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런 투명 교정과 관련해서 소비자들에게는 어떤 주의가 좀 요구되고 있습니까? 그 소비자들에게는 가격 할인이나 이벤트 등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투명 교정 대상 여부와 치료 효과,
관리, 주치 변경 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이제 치료 여부를 결정하며 골격과 치아 상태 등에 따라 적합한 치료법을 선택해야 한다고 이 소비자원은 지금 당부하고 있습니다. 네, 뭐 지금 투명 교정을 염두하고 계신 분들은 이런 주의사항 꼭 숙지를 하고 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한국소비자원에서 투명교정주의보라는 보도 자료를 배포함에 따라서 과장 광고나 부실 치료를 했던 아주 수많은 투명교정 관련 치과들의 문제점도 속속들이 드러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지난 2018년에 있었던 투명치과 사건인데요. 사건 개요부터 좀 짚고 갈까요? 예, 법원에 따르면요. 이 투명치과 의사 강 씨는 2013년부터 2018년 5월까지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연예인 투명교정으로 유명한 그런 치과를 운영해 왔습니다. SNS를 통해서 20, 30대 그리고 군인 등 이제 다양한 고객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투명치과 마케팅을 벌였는데요. 일반 치과 의사들이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일반 투명 교정법과 달라서 치료 대상에 제한이 없고 일반적인 철사 교정법보다 치료 기간이 짧다는 등의 광고로 환자들에게 홍보하고 다수의 이벤트로 환자를 유인해서 이제 당일 선납 치료비를 결제하도록 했는데요.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요. 당시 강 씨는 환자 2천여 명에게 124억 원 상당의 교정 시술비를 이제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하지만 문제가 그 이후에 드러난 거죠. 예. 그 2018년 5월 갑자기 이제 이 강 씨는 치과 영업이 어려워졌다는 안내문을 붙였습니다. 당시 대한치과교정학회가 그 투명교정 할인 행태를 불법 허위 과장 광고를 규정해서 치과 의사들에게 회원 자격 정지를 하겠다고 경고했기 때문입니다. 한 공중파 시사 프로그램은 강 씨의 치과가 사용하는 교정 장치는 미국에서 인증된 것이 아닌 페트병을 만드는 플라스틱으로 제작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학회가 경고하자 이 강 씨의 치과 소속 의사 14명이 퇴사를 했고 나머지 의료진도 업무를 거부했습니다. 일단은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이 지금 2천여 명에게 124억 원의 교정 시술비를 받았는데 영업이 어려워졌다라는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되지만 뭐 이 부분은 지금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병원 측의 사정이 어려워지자 어쨌거나 이곳에서 투명 교정 시술을 받던 환자들만 졸지에 그러면 피해를 입은 거네요. 그렇죠. 일단 투명교정 환자 수가 급감한 것도 있는데 그 해당 치과에 고용된 의사들이 그만두다 보니까 그 진료 일수와 시간을 한정해 제한된 숫자의 환자만 진료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네네. 환자들은 진료를 위해서 병원 앞에서 밤을 새는 등의 불편을 겪었고요. 이로 인해서 비롯된 가장 큰 문제는 환자들이 겪은 부작용이었습니다. 2017년 강 씨의 치과에서 교정 시술을 시작한 김모 씨는 치아 교정은 중간에 멈추면 안 하는 이만 못한 시술이라면서 갑자기 영업을 안 한다고 했을 당시 발음이 이제 무너지고 음식이 입에서 흘러내렸다고 전했습니다. 쌀을 이제 못 씹어서 맨날 죽만 드시는 분도 있다면서 사실상 부작용 때문에 싸우는 사람이 많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아, 이게 투명 교정 치료를 잘못 받으면 쌀도 씹을 수 없을 정도의 부작용을 겪을 수도 있는 거군요. 아, 무섭네요. 근데 어쨌거나 그래도 치료를 받겠다고는 환자들에게 이 투명치과 원장 강 씨가 너무 무책임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의사 맞나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뭐 어쨌거나 결국에는 계약에 의한 진료 의무를 다하지 않은 투명치과가 환자 수천 명으로부터 고소를 받았어요. 예, 소비자원에서는 124억 원에 달하는 피해액에 대해서 계약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강제 조정을 이제 시행했지만 해당 치과는 응하지 않았고요. 이후 환자 2천여 명의 고소가 쏟아지자 서울 강남경찰서는 2018년 7월 강 씨를 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후 2019년 12월 검찰은 사기 등 혐의로 강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자, 이때 대한치과의사협회 역시 환자들 입장에 섰습니다. 그래서 투명치과 원장에게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기로 했죠. 예. 그 대한치과의사협회는 투명치과에 대해서 통상적인 치과적 관점에서 벗어난 진료 행위라고 분석하고 투명치과가 쓰는 장비 효과를 과장의 환자를 유치해 부작용을 초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약 2만 명으로 추산되는 환자가 해당 병원의 진료 의무 불이행으로 전국의 수많은 다른 치과에서 다시 진료비를 내고 치료를 받는 등 2차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을 이제 확인하고 이에 대해서 최대한 환자의 입장에서 협조해 줄 것을 회원들에게 요청했습니다. 김철수 치과협회장은 국민의 건강이 최우선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부도덕한 진료 행위에 대해서 사법부가 엄벌에 처하게 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이렇게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는 피해 환자들을 대상으로 의료 자문을 해주는 등 피해자 구제에도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도움의 손길을 주는 곳이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이 사건이 발생한 시점이 2018년입니다.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마무리가 안 됐다고 해요. 자,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 소개해드렸던 사건들만 봐도 지금 이 올바른 교정 치료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교정치료를 선택할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도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자, 교정치료 보통 어떻게 선택을 해야 하는 겁니까? 교정장치는 환자의 부정교합 정도와 이 치아 배열 상태 등 여러 사항을 따져보고 선택해서 이제 개인이 원하는 장치를 고집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상담과 진료를 통해서 자신에게 잘 맞는 선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환자가 어떤 교정 방법을 고집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진료를 보는 그 치과 전문의를 잘 만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환자도 잘 정보를 알아보고 그런 의사를 찾아 나서는 게 좋겠죠. 자,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교정 치료법으로는 어떻게 있는지도 좀 알고 가죠. 일단은 뺐다 꼈다 하는 가철성 장치는 경우에 따라서 매우 다양하고요. 고정성 장치에는 메탈 장치, 세라믹 장치, 설측 장치, 자가 결찰 등이 있습니다. 이게 각각의 장치가 가진 특징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이 장치별 장단점에도 차이가 있을 텐데요. 그러면 교정 장치를 할 때 장치를 선택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만약에 비용을 좀 중점적으로 본다면 메탈이고 또 신비성을 좀 고려한다면 세라믹이나 투명, 설축 장치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교정 장치의 부착은 치아 이동을 위한 수단일 뿐이며 특정 재료로 제작된 교정 장치가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게 교정 장치에 따라서 교정 효과가 확 달라지는 건 아니라는 뜻이네요. 예, 환자 개인의 구강 상태와 환경에 따라서 교정 장치를 선택하고 치아에 어떻게 부착하는지 또 치료 계획 수립과 관리에 따라서 교정 결과가 좀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에게 맞는 장치를 선택해서 관리까지 잘 해야 효과가 있다라는 그런 의미일 텐데요. 이게 정말 교정 장치는 정말로 많이 다양해졌지만 이게 전문가들은 모든 것에 효과적인 맞는 교정 장치는 뭐 아직 없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정과 전문의의 진찰을 통해서 이게 자신의 어떤 치아 상태에 맞는 적당한 교정 장치를 선택을 하고 그리고 정확하게 파악하는 그것부터 좀 시작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사실 불안한 게 부작용이거든요. 교정 장치를 할 때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좀 알아볼까요? 전문가들은 교정 치료를 받는 환자의 기저질환 유무, 치아 상태에 따라 치료 중 출혈, 치료 기간 지연, 통증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연령이나 니즈 등에 따라서도 부작용과 만족도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차정열 연세대 치과대학병원 교정과 교수는 성장기 소아청소년의 경우 교정이 끝나더라도 주걱턱이 재발할 수 있다. 때문에 그런 사전에 미리 보호자의 동의를 구하고 주기적으로 관리를 진행해야 한다며 성인은 발치 여부에 따라서 치료 기간과 잇몸 상태가 달라지고 중장년층은 기저질환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성인은 심리적인 이유로 교정장치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만족도가 좀 다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성인은 발치 여부에 따라서 중장년층은 기저질환에 어떤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이게 교정치료 전후에 환자의 이런 상태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겠네요. 예, 그 차 교수는
발치를 하게 되면 발치된 공간이 교정을 통해 폐쇄돼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치료 기간이 길어진다. 그럴수록 치아 뿌리가 짧아지게 되는데 이제 어떤 환자의 경우 유전적인 성질 때문에 일반인보다 더 짧아지는 경우가 있다. 때문에 의료진은 교정 전 그리고 중간에 엑스레이를 이제 찍어보고 설명을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차 교수는 얼굴 비대칭을 교정하기 위해서 치아 교정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근본적으로 골격점 문제가 심한 상황에서 수술을 하지 않고 교정만 하는 경우는 치료 만족도가 떨어질 수 있다. 억지로 하다 보면 음식물이 잘 씹히지 않거나 턱관절이 불편해지는 기능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기저질환이 있거나 잇몸이 좋지 않은 환자는 2, 3개월간 치주질환을 먼저 이제 치료를 한 다음에 교정에 들어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잇몸 질환이 악화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게 환자마다 어떤 치료 효과나 이런 부작용 발생 여부 등이 너무나 판이하게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치료 전에 전문의와 상담을 충분히 하는 것 자체가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요. 사실 그 교정 치료 전에 동의서 서명 받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은 대체로 그냥 서명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근데 이제 이것도 꼼꼼히 읽어보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대한치아교정학회 관계자는 환자와 의사는 일종의 계약 관계이고 그 환자별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사례도 다르기 때문에 교정치료 전 동의서를 작성하도록 돼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환자의 상태, 발생 가능성이 있는 부작용, 치료 기간 등이 명시됐다면서 치료 계획 등이 담겨져 있는 시술 동의서는 의료 분쟁 발생 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의료진의 과실 여부는 의사가 동의서 내용에 따라서 이행을 했는지, 치료 결과와 기간은 얼마나 벗어났는지에 따라 판단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환자마다 니즈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언제든지 동의서의 요구 조건을 추가하거나 수정할 수 있고 의료진과 상담하는 과정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그 자리에서 물어보고 그래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그 시점에 동의서에 이제 서명하지 말고 신중히 결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게 치료받기 전에 꼭 의무적으로 해야 할 필요는 없는 거군요. 이해가 다 됐을 때 그때 서명을 해도 충분하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교정치료를 고려하는 분들은 꼭 기억해야 할 사항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그러면 교정치료를 받는 기간 동안에 알아야 할 어떤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로는 칫솔질입니다. 물론 교정치료 중에 아니더라도 칫솔질은 잘 해야 하지만 복잡한 교정장치가 이제 치아에 붙어 있는 기간 동안은 특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물론 치료를 시작하고 장치가 장착이 되면 병원에서 어떤 칫솔로 어떤 방법으로 닦는 것이 좋을지 이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하지만 병원에 가는 것은 대개 4주에서 6주 사이에 한 번이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칫솔질을 좀 게을리 하다 보면 충치나 잇몸 질환이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칫솔질 외에 두 번째로 주의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그 다음으로는 음식입니다. 주의만 한다면 음식은 대부분 드실 수는 있지만 몇 가지는 좀 피하시는 게 좋은데요. 딱딱하거나 질긴 음식, 끈적거리는 음식은 교정용 철사를 변형시키거나 장치를 떨어지게 만드는데요. 이런 음식들 중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땅콩이나 오징어와 같은 것들입니다. 얼음이나 사탕을 깨물어 먹는 것도 좀 피하시는 게 좋고요. 과일이나 무김치도 가능하면 잘게 잘라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음식을 드신 다음에는 반드시 그 칫솔질을 하시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네, 맞습니다. 내가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주의사항은 꼭 지켜주시는 것이 나의 치아 건강을 지키는 길이라는 거 꼭 염두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게 나만 잘한다고 되는 건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상담하고 치료, 진료를 보는 치과 그리고 전문의를 선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마지막으로 치아 교정을 위해서 치과를 선택할 때 알아둬야 할 꿀팁이 있다면요? 치료적, 심리적으로 모두 만족스러운 치아 교정을 이제 위해서는 얼마나 전문성을 가지고 개개인의 치아 골격, 돌출의 정도, 구강의 구조를 객관적으로 잘 이해할 수 있는 병원인지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치과 의사가 직접 상담하고 꾸준히 진료하는 치과를 선택해야 하고요. 부작용과 주의사항을 잘 설명해 주는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또 광고나 홍보보다는 환자의 좋은 치료 결과를 위해서 노력하는 전문적인 치과를 선택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치과 의사가 상담을 하고 치료까지 해주는 치과.
요즘엔 잘 없더라고요. 요즘은 보통 상담은 상담실장을 해주는 곳이 많던데 그런 곳이 있다면 잘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분명한 건 이 치아 교정은 많은 분들께서 심리적인 효과를 위해서 선택을 하는 거지만 결과적으로 치료라는 점입니다. 내 치아 건강을 위해서라도 나에게 맞는 치과, 믿을 수 있는 점을 꼼꼼하게 잘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메디인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쿠키뉴스 이소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